오늘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송민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송 기자, 먼저 어젯밤 미국 FOMC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보죠. 네, 아시아 증시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 증시만 조금 유독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일본이야 33년 만에 조금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한숨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나라 주식은 조금 낙폭을 좀 많이 키운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증시는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좀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 또 개인만 양시장에서 순매수에 나선 반면 기관은 순매도로 대응을 했고 외국인은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우리 증시가 이 펀더멘탈과 상관이 없이 매일 투자 심리 흐름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표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기 이전까지는 어떤 랠리를 보이던 국내 증시는 당분간 좀 기간 조정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무더기 하한가를 맞은 이 5개 종목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서둘러서 거래 정지를 했는데 일단 급하게 추가 하락은 막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SG 사태에서 보듯이 한 4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하한가를 맞았던 그런 좀 부담이 있어서였을까요? 한국거래소는 어제 이런 하한가를 맞았던 5개 종목을 투자 주의 종목으로 좀 분류를 하고 매매 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거래소는 또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해당 기업에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고요. 각 기업들은 오늘 공시를 통해서 이렇게 일제히 어떤 관련된 사항에 확인된 사항은 아직까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지난 4월 좀 벌어졌던 이 주가 폭락과 조금 일치하는 점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해당 5개 종목이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올랐다라는 점과 또 동시간대에 일제히 하한가를 찍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유통된 주식 수가 많지가 않았다. 즉 유동 비율이 좀 낮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이 표를 한번 좀 보겠는데요. 지난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적게는 74%에서 최대 250%까지 올랐습니다. 네. 사업별로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 5개 종목들의 그런 유동 비율이 보시면은 50%를 간신히 넘거나 또는 50%를 밑도는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또 옆에 보면 삼성전자의 75.83%와 좀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금융당국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매매 거래를 정지를 했는데 그런데 이 무작정 거래 정지를 시키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한가를 맞았다고 이 매매 거래가 좀 정지되게 된다면은 그동안에 좀 건전하게 좀 거래를 해왔던 그런 투자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진짜로 좀 팔고 싶었던 그런 투자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점을 우려한 겁니다. 만약에 신용거래를 이용해서 5개 종목의 주식을 산 투자자라면 팔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한가 5개 종목의 신용 융자 잔고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방직이 6.99%로 가장 높았고요. 이들 모두 1에서 5%, 6%대까지의 그런 잔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가 좀 재개되는 시점에 어떤 그 매도 물량의 압박을 더 크게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압박은 더욱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보시는 것처럼 아직 이 수십만 주에 이르는 이런 하한가 미체결 물량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가 좀 재개되는 그런 시점이 되면은 또 한 번 이런 파장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국회가 감독당국 수장들을 불러서 현안을 질의하고 확인을 했지만 결국 2달여 만에 어떤 무더기 하한가는 반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그런 주식은 피해야지 낭패를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신재근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4월 CFD발 하한가 사태 이후 또다시 5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자 서둘러 금융당국 수장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들 5개 종목은 오늘부터 매매가 정지되면서 투자자들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2달 만에 증시를 흔드는 유사한 사건이 터지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래전부터 챙겨오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가의 상승 하락이라든가 관련된 특이 동향 또는 그 원인 내지는 관련자 등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사태를 파악하고 상황을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거래 정지를 할 수 있었다는 점. 하지만 주식시장 주변에서는 4월 8개 종목, 14일 5개 종목과 유사한 주가 패턴을 보여온 종목도 언제 하한가로 추락할지 모른다는 괴담이 나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에서 두세 개 종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4일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 매수 창구에 등장한 JP모간 창구에서 투매가 쏟아져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통주식수와 시가총액이 작고 뚜렷한 이유 없이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투자를 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전날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 가운데 동일금속은 유통주식수가 전체 주식의 34%에 불과했고 나머지 종목도 유통 가능 물량이 50%를 밑돌았습니다. 또 SG 사태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3년간에 걸쳐 많게는 300%, 적게는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주가가 오르다 갑자기 폭락하는 사태가 또다시 발생한 가운데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는 조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마지막으로 업종별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강한 매도세를 보였던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코프로와 LNF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전날 좀 폭락을 했었는데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좀 하락을 일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배터리 공장 건설을 허가했다는 이런 악재와 좀 더불어서 2차 전지 매도 보고서가 나온 뒤에 급락을 했었지만 2차 전지 투자 심리가 꺾이지는 않은 모양새입니다. 전날 큰 폭의 하락세를 겪었던 이런 에코프로와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또 에코프로 BM, LNF, 또 포스코 퓨처 M 등 이런 상승하거나 또는 마감한 종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송민화 기자였습니다.